네, 75회 시험은 어땠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론 평가 문제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 질적 특성 문제였습니다. 상장법인 주식회사항공은 3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사하지 않았다. 공지하지 않았다.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적시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김 부장이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그랬고요. 이 과장은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식을 유상증자 하는 것이죠. 자본금 증가한다. 가번 맞는 것이고요. 예,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죠. 그것이 자본잉여금입니다. 나번 맞는 것이고요.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다. 자본 총액이 증가하죠. 답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주식회사항공의 25년 상품 거래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원가 계산하는 것이죠. 매출은 9월 1일 날 500개를 매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원가를 선입선출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기초 재고 150개 하고 나머지 350개는 6월 1일에서 매입한 35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개는 총액이 30만 원이고 나머지 350개는 350개 곱하기 1,500원 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50개 곱하기 1,500원 해보니까 5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52만 5천 원. 이 금액과 30만 원을 더한 것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82만 5천 원 그렇게 계산하셨나요? 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일부다. 주식회사 한공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460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25년 손익계산서의 재평가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재평가 손익은 재평가 손실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보니 토지가 550만 원으로 지난 결산 때 평가를 한 모양이에요. 550만 원이 평가 금액이죠. 그런데 25년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46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에 재평가 잉여금이 50만 원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원래 장부 금액은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원래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인데 24년도 평가할 때 그래서 가격이 50만 원 올라가지고 토지를 50만 원 증가시켰어요. 그때 재평가 잉여금이 자본 자본의 기타 포괄평익 누계액으로 50만 원 잡혀 있던 거죠. 자, 이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460으로. 그러면은 지금 550에서 460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모두 90만 원이 하락을 했는데 이 9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40만 원만 재평가 손실로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재평가 손실 4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2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월 1일 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기초 이거 앞에 74회차에서 한번 풀어본 문제가 아닌가 좀 뭔가 언젠가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익숙한 문제인데 자 기초가 50만 원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3월 22일 날 매출채권 3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을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기 때문에 이제 대손 충당금은 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다음 9월 28일 날 24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채권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게 됐어요.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해져서 이제 잔액은 30만 원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했어요.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1억 원 중 1%의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1억 원의 1%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죠? 그러면 모자라는 70만 원을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의 질문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라. 계산하면 얼마냐 하는 게 바로 기말에 추가 설정하는 회계 처리에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계를 말하자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7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70만 원 해가지고 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100만 원이 되고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 상각비는 70만 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보기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장부 마감 전에 발견된 다음 오류 사항 중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랬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찾아볼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리는 자본 그 조정 항목이죠. 그래서 자본 조정을 미상각하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하고 영향은 없죠.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재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했다. 네, 재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했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손실이 영업의 비용으로 가도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더라도 비용으로는 반영이 됐으니까요. 당기순이익은 같습니다. 다음에 3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미계상했다. 재고자산의 평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걸 미계상했으면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 원가가 높게 설정이 돼 있겠죠? 자, 재고자산의 평가 낮게 설정이 돼 있겠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랬으므로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미계상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의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은 당기순이익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용을 누락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여러분 매출 원가다 하는 거 알고 있죠?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랬어요.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다. 이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네,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거래처 증정하는 것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거 과세입니다.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요 답안에 나와 있는 이거는 과세라고 우리 배웠죠. 4번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네, 교환 거래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와 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을 보시면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내역입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는 거고요. 자, 가번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세액. 네,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1000cc 초과 승용차죠. 공제 못 받습니다.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네,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70만 원. 답이 3번에 있었죠. 9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소득세 문제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기타 소득.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이죠. 기타 소득이.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네, 1번 맞습니다. 2번 복권 당첨 소득 중 3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원천 지수되는 게 아니고 3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원천 지수 세율로 과세합니다. 3억 원까지는 20%예요. 2번은 틀렸고요. 3번 뇌물, 알선, 수재 등에 따라 받은 금품의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어요. 뇌물이나 알선, 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은 원천 징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야 돼요. 요걸 뺀 나머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에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네, 우리가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거는 결산 확정일이 맞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1번이 옳다 그랬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페이지. 자, 여러분 123쪽에 보시면은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이라는 표가 있었죠. 예, 거기 무조건 분리과세에 보시면은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이라는 거 있죠. 바로 1번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데 제가 이게 맞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죠.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맞는 것은 4번이었어. 4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회차 그 74회 시험이었던가요? 이 그 수입시기 이 소득세법에 따른 그 수입시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라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뭐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기타 소득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어떤 소득은 수입 시기가 똑같아요. 결산 확정일입니다. 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4번.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거주자 김한공 씨 25년 귀속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내용입니다. 김한공 씨 종합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 소득은 얼마인가? 단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외국 법인으로서 받은 배당금이 있는지 보시고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이걸 빼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이건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음? 아, 이거 내국법인이군요. 네네. 내국법인이네, 이거는. 네. 자, 가군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예, 요게 이제. 자, 그러면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원천지도 됐으니까 이건 조건부예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건 무조건 제외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여러분 아까는 이제 기타 소득이었으면 우리가 그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중에 보면은 무조건 분리과세 시키는 그 금융소득 중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의 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니까 이 조건부하고 그 다음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 배당소득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돼야 되는 이 소득을 세 개를 더해 봅니다. 이 세 개를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요 세 개가 모두 합산해 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자, 400 더하기 300 그러면 700이죠. 그다음 1200 더하니까 1900이 되죠.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조건부 종합과세였던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그다음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현금 배당금 요거는 빠지는 겁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30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 법인으로서 받은 현금 배당은 국내에서 한 번도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5회의 이론 평가 문제 10개 한번 풀어봤는데요. 뭐 특별히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75의 실무수행 문제는 주식회사 사오너라라는 가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문제를 냈는데요. 자, 1번은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문제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좋은교육재단에 장학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거기 기부 날짜가 3월 4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전표에다가 3월 4일 날 출금 전표로 해서 기부금으로 입력을 했을 거예요. 기부금으로. 네. 거래처 적용은 다 생략해도 됩니다.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셨겠죠? 아니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거 관계없죠. 그리고 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로 가가지고 두 번째 줄에다가 2025 0304 자, 상호 재단법인 교육재단 그리고 주소 강남대로 252 입력을 하셨을 것이고요. 사업자 번호도 1018221513 이렇게 입력하셨죠. 네,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 금액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800만 원. 자,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20번에 보시면은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가 있어요. 이게 그 재단법인 교육재단이잖아요. 좋은 교육재단.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다라는 부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네. 석교는 장학기금 뭐 이런 정도로 넣어주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가지고 명세서 이 불러오기로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받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했으면은 조금 전에 제 자료하고 여러분의 자료가 같아지겠죠.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어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매입처 애성전자의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했고요. 어음 등록을 하고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해라. 이런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어음 등록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어음 수령일로 날짜 잘 넣으셨나요? 2025 0310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자니까 여기를 전자로 바꿔주셨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딱 누르니까 국민은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어음의 지급지가 국민은행이니까 국민은행 보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 어음 번호는 뒷칸에다가 004 2025 0310 1234 5678 9라고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매수에다가 1 하고 엔터 치고 밑에서 등록 눌렀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등록하겠느냐 나왔을 때 아니요 해서 이게 마무리 하셨겠죠. 그리고 날짜를 3월 10일로 고친 다음에 여러분이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예성전자의 외상매입금이었죠. 1,500만 원 부채 감소시켜주고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거래처가 똑같죠? 00101 예성전자 해야 되고요.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1,50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지급어음 명세서에 이걸 반영해야죠. 자금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지급어음 줄을 클릭하고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 해서 발행 그대로 두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엔터 쳐서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 발행일 넘어서 만기일에 왔을 때 고쳐야 돼. 2025년 0910으로 만기일이 입력되어야 되죠. 지금은행은 국민은행 그대로 두시고 커서가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고 만기일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는 문제 가끔 나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기타 일반 거래 외화 장기 차입금 문제였는데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24년 10월 20일에 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환했다. 단 회사는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하여 24년 결산일에 적절하게 외화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오늘 4월 20일 날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결산 때 우리가 4만 달러를 달러당 1200원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면 외화장기 차입금이 잔액이 얼마 있었느냐? 1200원 곱하기 4만 달러. 이렇게 하면은 외화장기 차입금의 잔액이 나오겠죠. 1200원 곱하기 4만 달러. 네,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결산 때 장기 차입금의 잔액은 4,800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갚을 거예요. 근데 이 환율이 1,320원으로 올랐어요. 1,320원 곱하기 4만. 그러면 5,280만 원이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에 4,800이 됩니다만은 대변에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건 5,280이 나갑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외환 차손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4월 20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영문으로 된 거래처죠. CR로 여러분이 검색하셨겠죠? CR. 네. 4,800만 원이었죠. 대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갚았어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환했죠. 103번 하나은행 보통 5,280만 원이 이체되죠. 그리고 차변에 이제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외환 차손 480만 원.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480만 원이 맞는지 한번 아까 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자, 1200원과 1320원 차이가 120원이잖아요. 120원 곱하기 4만 120원 곱하기 4만 달러 하면은 480만 원 나오죠. 그 480만 원이 여기에 전표에 이렇게 외환 차손으로 인식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래프트에 대한 외화 장기 차입금의 잔액이 4월 20일 현재 정말 4,800만 원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또 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4월 20일 현재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 엔터 해가지고 크래프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월 22일 날 상환한 걸로 해버렸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없어졌네요. 그런데 전기 2월 된 거 4,800만 원 맞죠? 예. 4,800만 원 맞습니다만 굳이 거래처 완장에 가서 전기말 외화장기 차입금에 이 크래프트 회사의 차입금이 요만큼이 4,800인가를 거래처 완장에서 조회하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걸 보고 계산하면 되니까.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으로요. 네. 외환차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1번 문제.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수령했으니까 현금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4월 24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었고 복수 거래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에어팟 20개 25만 원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25만 원. 갤럭시 20개 5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확인해 주셨을 것이고요. 1650만 원 합계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을 것이고 거래처는 오성전자였습니다. 오성전자. 전자세금란을 비워둬야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고요. 분계는 현금 분계하셨죠? 자기압수표로 수령한 것은 현금이죠. 그래서 입금전표로 이와 같이 분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4월 24일부터 4월 24일로 이렇게 조회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진행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미전송한 매출 조회에 눌러서 발행해 주시고 조회 이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뭐 우리가 FAT 1급 준비하면서부터 유사하게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뭐 어려울 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문제였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공급 수량이 500개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담당자 실수로 300개로 기재하여 발급했다. 이건 수량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이 수량을 잘못하면 공급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 예. 공급가액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이제 우리가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절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전표 4월 2일 거를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참고사항을 눌러서 기재사항 착오 잘못인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를 고치지 마시고 엔터 수량을 500개로 고쳐서 단가는 똑같이 5만 원이죠. 5만 원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된 것과 플러스로 된 거를 우리가 확인 단추 눌러서 전표가 입력이 되게 하시고 요 두 개를 발행해 주시면 되죠.
4월 2일 거.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4월 2일 거부터 4월 2일로 여러분이 조회해서 체크하면 쌍으로 선택이 되고 역시 전자발행 한꺼번에 발행해 주시고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2번에 걸쳐서 해주시고 닫고 조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전자발행이 다 채워지죠. 네, 이게 이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죠. 네, 세 번째 문제까지 하고.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7월부터 9월입니다. 그러면은 안분계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공급가액을 3개월치를 주었다 하면은 안분계산이 이 문제를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본 문제 하나요. 사오너라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 내역이다. 자료 2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자료이다. 예. 왜 매입세액 불공제일까요? 자, 수행과제 1번 자료 2의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거래이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 자료 2가 아까 과세 여기 좀 설명이 여러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에, 자료 2는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수액 불공제 관련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설명을 이 원재료가 뭐예요? 아,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원재료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서 자료 설명에서 이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겸용한다고 그래서 원재료 매입이 다 불공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료 2는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재료 구입 내역이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수행과제에 문제를 넣어주거나. 네. 자, 어쨌든 안분계산 문제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불공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7월 20일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이런 안분계산을 과세 매입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공으로 하라는 거예요. 54 불공이죠. 공제 사유가 여기입니다. 5번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 이렇게 했어야 돼요. 분명히 원재료 공급가액의 1200만 원. 합계가 1320이죠. 거래처는 세일산업.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셔야 되고 분계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분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매입금 1320만 원, 차변의 원자료 1320만 원.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게 지금 이 부가세가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과세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과세도 공통 사용이니까. 그러면 과세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회계 처리해 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분계가 필요할까요?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대변, 차변에 와야 될 건 뭘까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해야 될 문제에 원재료 대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 분계가 필요하겠구나. 어떤 거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지금은 전부 뭐예요? 공제 불가능한 걸로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분 계산해가지고 공제 가능한 게 얼마냐? 그걸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여기서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1번은 했습니다. 불공으로 해서. 다음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라. 제시된 자료는 이 면세 비율 자료 이걸 이용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회계 메뉴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죠. 그래서 2기 예정이니까 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을 입력한 뒤에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으로 넘어옵니다. 와가지고 계산식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1번 공급가액 1번을 선택해주고 확인해. 자, 데이터가 일단 불러온 거를 나중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되고요. 자, 과세, 면세 사업 등 공통매입세액. 자, 공급가액 1200만 원 맞죠? 아까 우리가 안분계산분이라고 한 그 전표가 여기 자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세액 120만 원. 예, 자동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입력한 전표 데이터가. 자, 그 다음에 12번. 총 공급가액 3억 4천. 아까 자료 1에서 준 3억 4천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4억으로 고쳐야 돼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4억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3번 면세 공급가액 이것도 자료 1에서 준 7월부터 9월의 면세 공급가액은 1억 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줘야 돼요. 1억 원으로. 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 이 120만 원의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4분의 1에 해당되니까 30만 원이다 이거예요. 120만 원에 4분의 1이 30만 원. 그러면 이 30만 원을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가 불공으로 해가지고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120을 포함시켰잖아요. 30만 원만 불공이니까 얼마를 해줘야 돼요? 90만 원. 90만 원은 공제 가능하다 이거예요. 90만 원. 그래서 이 9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금 있다가 해야 됩니다. 자, 90만 원을 딱 메모해 놓으시고 이건 저장을 해두면 돼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신 다음에 그 다음 지시를 보시면 3번에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회해서 저장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신 다음에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죠. 이 불공제 매입세액에 30만 원 넘어온 게 맞아요. 저장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4번이죠. 수행과제 4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하시오. 이걸 9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9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90만 원. 대변의 원재료 90만 원.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 과세 매입으로 전표를 입력해라 라고 한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불공으로 한 경우하고 이 회계 처리하는 이 금액이 다르죠. 옛날에 과세로 했을 때는 아까 안분 계산에서 나온 불공제 매입세 그 금액을 그대로 원재료에다 더해주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원재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에 가산하고 원재료에서 차감해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120만 원 중에서 여러분이 30만 원을 회계 처리할 것이냐, 90만 원을 회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7월 20일에 전표 입력한 것이 불공으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120만 원이 모두 원재료에 지금 가산되어 있어요. 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냥 오시는 과대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답지에 과세로 돼 있다면은 이제 결과는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한 것처럼 불공으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회계 처리하는 거나 결과, 나중에 전표를 조회했을 때 답을 찾는 것은 평가 문제 답을 찾는 건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수행과제에서 과세 매입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는 불공으로 하는 겁니다. 예. 왜냐? 자료 설명에서 뉘앙스가 매입세의 불공제 관련 자료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불공으로 입력을 하는데 불공제 사유에 안분계산분이 있어요. 안분계산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기출문제의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게 원본하고 이게 다를 수는 있겠지, 다를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원본이면 제가 풀이한 게 맞습니다. 예. 제가 풀이한 게 맞고, 만약에 원본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단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그 추가 자료를 그렇게 줬을 때는 51번 과세로 해야 돼. 51번 과세로. 자, 그러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51번 과세로 해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불공으로 해가지고 저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저처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형을 뭘로 할 것인지는 여기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불공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매입세 안분 계산분은 원래 불공이에요. 유형이. 공통 매입세액은 유형이 원래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에 안분 계산, 정산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 풀이 답지에 51번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그런 점 아마 원래 원본에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라.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서 빼먹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표 한번 볼까요? 정오표. 정오표에 지금 우리가 풀이하고 있는 585페이지에 대한 별다른 정오표가 없는데. 네. 정오표에 그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네.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 원대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으로 입력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안분 계산한 거에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30만 원 나왔잖아요. 30만 원. 그걸 뺀 120만 원에서 그 불공제를 뺀 90만 원. 90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데 90만 원을 어디서 빼줘야 되느냐면은 원재료에서 차감을 해줘야죠. 원재료에 120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가 90만 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9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은 풀 때 51번 과세로 했다. 라고 한다면은 안분 계산은 똑같아요. 30만 원 나와요. 그럴 때는 그 3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세로 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다 120으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에서 3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니까 대급금에서 빼줘야지.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차변의 원재료 30만 원 해가지고 원재료에다가 30만 원만 부가세를 가산시켜주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 51번 과세로 하신 분은. 그렇게 하면 결과는 다 똑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같다는 얘기냐면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부분은 다 똑같이 신고가 되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30만 원으로 신고되는 거니까. 예. 과세로 해도 그런 회계 처리해주면 30만 원 반영되는 거고 불공으로 해도 30만 원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 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그런데 회계 처리는 달라져야 돼. 예. 달라져도 원장의 잔액은 똑같아요. 예, 원재료에 들어가는 그 부가세가 두 가지 방법이 결과는 똑같아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